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오피스인 건가요? 아, 네네. 되게 좀 집처럼 되어 있어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도 운영하고 다른 분들 브랜드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또 요즘엔 또 화장품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일정이요? 오늘도 되게 빡빡한데 곧 있으면 지금 한 8시에 저희 이제 해외랑 지금 미팅이 있어요. 화상으로 수입해오려고 한 후보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화장품 박람회 작년에 갔을 때 실제로 보고 여기 되게 괜찮다 해서 컨택했던 데입니다. 출근 시간은 보통 언제쯤 하시나요?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거는 보통 일찍 일어나거든요. 6시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좀 더 집에서 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오는 편입니다. 오늘도 아침밥 드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빵 하나 들고 차에서 오면서 잠깐 먹었어요. Hello. Hello, Ina. Hi, how are you? Very well, thank you. Ver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h, I remember Francine? Francine. Yeah, I remember meeting you at Cosmoprof last year, Singapore. Oh, is that where we met? Okay, wonderful. Yeah, can you do that? We can talk about it. Mhm. We can talk about it. We have to look into that and see. So you're asking for 1 year exclusivity. Mm-hmm. And yeah, at least, and then we can discuss further. It's important. You have Black Friday too, right now? yeah. Okay. All right, perfect. Like I said, let's just take this because every country is a little different, and we learn with every time we talk to somebod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Like your I time. said, I appreciate your time, and we'll talk on Wednesday. Thank you. Nice meeting you. Bye bye. Bye bye. Thank you. 해외 제품의 독점권을 받아서 이제 와디즈로 시장에 진입하고 다른 플랫폼들로 이제 판매를 넓혀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 올 때 많이들 하는 방식인지 제 노하우고요. 저희 제품을 와디즈로 런칭을 하면서 좀 좋은 결과들을 냈다 보니까 제가 잘 할 줄 알다 보니 실제로 와디즈 런칭을 했을 때 뭐 MD들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최근에도 그 29cm랑 미팅하고 왔는데 저 와디즈에 올린 저희 제품을 보고 연락 왔다 하더라고요. 유통 판매 채널의 기회가 넓어지는 거를 제가 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외 제품 수입은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제 브랜드 제품 늘리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제품을 개발하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품이 개발하다 안 나와서 드랍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제품을 이제 하는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빨리빨리 확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품 확장이 안 되니까 매출 성장에도 한계를 느껴서 해외 브랜드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시죠? 지금 10시에 저희 제품 촬영이 있거든요. 어떤 구도랑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시 이미지랑 내가 찍을 컷, 이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오늘 촬영할 제품인가요? 네, 우리 제품이고요. 촬영할 소품들까지 같이 챙겨서 가는데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어서 들러서 잠깐 사야 돼요. 이 스튜디오로 가시는 건가요? 네, 촬영 스튜디오에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담겨져 있는 백에서 짤깍짤깍 소리가 많이 나던데 지금 안 깨지게 조심히 안전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가 들었나요? 비커를 일단 촬영을 하려고 해가지고 소품으로 약간 좀 메디컬한 컨셉으로 촬영하려고 해서 비커를 소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브랜드 사업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한 3년 차 이제 된 것 같아요. 2년 좀 넘어서 1년 정도 동안은 중국에서 사입해온 거나 국내에서 사입한 거를 판매를 했었어요. 뭐 제품이 잘 팔려도 내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약간 나만의 거를 하고 싶다? 좀 차별화된 제품을 하고 싶다? 남들이 다 팔 수 있는 제품 말고 좀 더 고퀄리티 제품을 내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발해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브랜드를 하게 됐고요. 브랜드를 한 지는 작년 1월에 본격적으로 한 것 같네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회사 다녔었고요. 삼성에서 반도체 쪽에 있었는데 마케팅 업무를 했었습니다. 미국, 중국 뭐 이런 데들의 포럼을 열어가지고 사장님 모시고 가서 또 고객사 사장님들 모셔와서 이제 저희 기술 설명하고 뭐 사장님들끼리 네트워킹하고 이런 행사를 운영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먼저 연출 컷 이렇게 나오고 제품 없이 찍는 거 몇 컷에 이제 제품 들고 찍는 거로 갈 거고요. 얼굴에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영상으로 딸 거고, 네. 얼굴에 이렇게 올리는 거. 네. 그리고 패드로 이제 저희가 토너를 닦는 거라서 이제 패드 이렇게 닦는 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네.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제품 없이는 요런 옆면에서 표정 좀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이나 요런 느낌으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약간 몽환적인 살짝 느낌? 이 각도 괜찮으신가요? 여기서 살짝만 살짝 내리시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네, 이 각도 예쁘신데요? 제품을 좀 돋보이게 하는 본인만의 뭐 어떤 디렉팅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디렉팅 노하우요? 사진 찍기 전에 레퍼런스를 좀 많이 찾아봐요. 다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많이 조사를 해서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다 캡처를 뜨거든요. 우리 제품에서 강조할 점들이 이런 거랑 좀 맞는다는 걸 이제 골라내서 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사진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찍어주시는 이제 작가님도 편하시고 모델도 편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또 배열이 틀어지면 또 느낌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캡처를 해놓고 이제 와서 찍는데 타사 제품이니까 우리 거를 막상 이렇게 찍었을 때 좀 안 예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작가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좀 의견도 좀 구하고 이거 이런 느낌 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또 이제 제안해 주셔서 찍고 모니터링을 중간중간 계속 많이 하죠. 이제 화면 보면서 괜찮게 나왔나 체크하고 좀 아니면은 좀 각도를 좀 바꿔볼까? 뭐 배열을 좀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도 놓을까요? 제품? 그리고 얘도 하나씩 하고 요거 네. 필요한 거죠. 깔끔하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하세요. 갑시다. 와. 촬영이 10시에 시작했는데 5시간 꽤 오래 걸렸네요. 그쵸.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원래 예상한 거보다 제형 컷이 이렇게 좀 잘 보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잘 안 보여가지고 막 빛을 계속 바꾸고 뭐 구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잘 나오게 하느라 좀 오래 걸렸어요. 대표님 이제는 무슨 일 하시나요?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제모용 왁스 수입한 게 있는데 수입을 하려면은 이제 화장품 뭐 규제상 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거 지금 좀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외에도 사무실에서 루틴하게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사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안 해도 제품이 이제 주문 들어온 거니 나가는 거는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3PL이라고 해서 외부 물류 업체를 쓰는데 그쪽 창고에 저희 물건들을 넣어놓으면 요즘에는 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뭐 네이버든 뭐 아니면 저희 자사몰이든 뭐 쿠팡이든 이런 데서 이제 주문 들어온 것들 물류센터가 주문이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택배 송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프로그램이 그거를 긁어와서 송장을 만들어서 발송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뭐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교환 반품 문의를 주신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따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들은 지금 이제 CS랑 뭐 교환 반품 처리하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제가 더 가지고 직원이 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업무들 이런 거 이제 매일 좀 보죠. 뭐 광고 한 거 있으면 광고 성과 어땠는지 리뷰하고 뭐 개선할 점 있는지 찾고 요즘에는 좀 블로그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하고 인플루언서 협찬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제품 리뷰를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블로그, 인스타, 뭐 유튜브 등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우리 제품을 검색했을 때 이제 좋은 후기들이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리고 그게 또 최신 정보들로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7월에 어떤 사람이 우리 제품을 검색했으면 뭐 최소 한 달 이내에 리뷰가 검색되게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그러려면은 체험단을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블로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보내줄 테니까 써보고 리뷰를 올려달라. 체험단 하는 것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 그리고 재고 없는 거 있으면은 맞춰서 이제 발주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거 생산 관리도 좀 하고 이런 거 이제 매일 하는 루틴은 아닌데
주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재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곧 있으면 떨어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간 맞춰서 미리 발주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겸아 줌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뭐 4시에 줌으로 켜줄까? 이따 방. 과제 준비된 거 있으면 보내줘 카톡으로. 방금 통화하신 분은 누구죠? 오늘 4시에 제가 화장품 만드는 거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원래 제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인플루언서예요. 화장품 만들기만 하면은 진짜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물어봤더니 원래도 자기 좀 브랜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장품은 이 친구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알려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브랜드 런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미팅이에요, 이 친구랑. 화장품 브랜드 만드는 컨설팅 해주시는 거네요? 제조를 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낭만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저도 처음에 사실 화장품 만들 때 진짜 맨땅에 헤딩해서 했는데 어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얼굴에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니까 또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되고, 또 화장품 만들 때 뭐 성분은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르니까 제가 알려주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모르다 보니까 막 하나하나 알아보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 돈도 다시 쓰면서 막 되돌리고 막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다 해봤으니까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으니 시간과 돈을 아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강의나 컨설팅을 많이 들으시죠. 사업하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우여곡절이 뭐였죠? 가장 큰 우여곡절이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그러니까 스토어 할 때 있었던 가장 큰 우여곡절은 그런 그 고객님 리뷰 수정 요청 드렸다가 이제 스토어 정지당했던 게 가장 컸던 충격이었던 것 같고, 중국에서 물건 사왔을 때 그 괄사를 제가 이제 팔았잖아요. 그 돌인데 그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퀄리티 컨트롤을 항상 잘해서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 분량률이 한 10%? 그 정도면 이제 감소할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떤 때는 받았더니 반 이상이 다 불량품인 거예요. 이걸 뭐 팔 수가 없는. 그럼 이제 원가가 저한테는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원가가 이렇게 2배가 되면 이제 남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들 했던 것도 되게 있었고, 브랜드 하면서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제 제품 만들 때 저도 잘 몰라서 공장에서 말하는 최소 수량 그대로 다 생산을 했어요. 이제 5,000개를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 넘게를 들여서 이제 만들었는데, 첫 제품을.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자본이 막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첫 제품은 사실 실패하는 것도 되게 많고 아쉬운 것도 항상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첫 제품을 하는 게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이제 제품이 키트라 가지고 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은데, 구성품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온 이제 물건이 있거든요. 이제 화장품 자체는 이제 한국에 생산하지만 같이 쓰는 도구? 이건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원산지 표기를 해야 돼요.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하면은. 근데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너무 크게 떡하니 붙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엄청 큰, 잘 떨어지지도 않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엄청 크게 이렇게 붙어서 왔고, 그렇게 이제 제품이 나가면은 고객분들이 보실 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천 개를 다 뜯어가지고 다시 재포장했던 적도 있어요. 다양한 일을 많이 겪으셨네요. 네, 하나하나 엄청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불량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꼭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많이 만들었었던 거도, 예를 들면 계속 만들었던 거라 별 문제 없이 하겠지라고 이제 용기 업체에 그냥 발주를 넣었는데, 그걸 바꿔서 인쇄를 한 거예요. 용기에 인쇄를. 다행히 이제 출고될 때 제가 사진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아니라 가지고 이거 아닌데요 파일? 그랬더니 다시 생산을 해서 나갔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 번도 체크를 안 했다면 잘못 인쇄된 거가 그대로 이제 화장품 제조사로 가서 그 용기에 이제 다 화장품까지 충진하고 나면은 또 돌이킬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엄청 꼼꼼하게 마지막에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다 제조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체크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 걸 확인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해결하기.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죠. 뷰티 쪽으로 이제 브랜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뷰티를 해야겠다라고 막 처음부터 계획하고 사업을 했었던 건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제가 엄청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를 했잖아요. 발사가 잘 판매가 됐었고 그렇다 보니 그 카테고리 관련된 이제 뷰티 소품들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 그런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스토어에 많이 오니까 또 어떤 제품들을 확장해서 판매를 하면 좋을까 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요 제품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는데 라는 기회가 보여서 그 제품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었던 거고 제품 하나가 잘 팔린 거에서 계속 거기서 더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뷰티 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막 처음부터 막 뷰티를 했다, 뷰티가 너무 좋아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내가 판매하는 분야 제품을 계속 공부하게 되니까 뷰티 제품은 이제 저도 계속 사용하는 제품이고 저도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제가 안 쓰는 제품은 잘 마케팅하기 좀 어렵다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캠핑용품이 엄청 핫하게 떴는데 저는 캠핑을 안 하다 보니까 가지고 오면 막 잘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그걸 저는 좀 잘 못 팔겠더라고요. 아니면 가지고 왔을 때 그럼 사용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하나의 소비자로서 같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제품? 그런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응. 들어봤어. 여기가 제품 하나로 되게 잘 되고 있는 데인데 인스타 광고로 떴어. 근데 인스타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막 본인 얼굴도 안 나와. 이제 엄마를 위해 내가 만들었다 이런 컨셉이야. 캡처한 거 보여줄게. 거기 광고가 좀 감동적인 느낌이거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화장품 회사 BM이었는데 화장품을 왜 우리는 하나만 파냐. 사실 수많은 화장품들이 다 마케팅이고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발라도 충분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의 주름을 보고 엄마의 주름을 없애줄 수 있는 화장품을 되게 팍팍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아이크림에 들어가는 고영양 성분을 얼굴에 전체에 바를 수 있는 크림으로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아이크림인데 얼굴에 전체 바르는 크림 뭐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거든. 그런 이렇게 카드 뉴스를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광고 돌렸는데 막 좋아요가 막 엄청 많이 찍히고 막 10,000개 막 이상 찍히고 이걸 내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팔로워가 399명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늘었거든. 근데 마팔하고 막 이렇게 는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는 것 같아. 지금 12,000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런 스토리들 넣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뭐 풀어도 될 것 같고. 이제 미팅 끝나셨나요, 대표님? 네, 이제 오늘의 공식적인 일정은 다 끝났어요. 오늘 너무 타이트한 하루였어요. 제가 여기에 7시 조금 넘어서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저녁 거의 6시 다 돼가거든요. 평소에도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시나요? 원래도 뭐 일이 많을 때가 있긴 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미팅이 좀 많았던 날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3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적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힘드네요. 오늘 뭐가 많아서. 그래서 뭐 오피스 구경도 해보고 싶고 뭐 그랬는데 또 편하게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시자마자 바로 막 미팅하고 해외랑 빨리 촬영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가고.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촬영하면서 발견한 이상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예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책상에 올려져 있는 2023년 이래로 조인하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이거요? 이게 저의 선언문인데 소리 내서 읽나요? 한번 해주시죠. 2023년 이래로 조인하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주고받는 관계에만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행하고 결과로 만들어내고 있다. 웹툰을 보는 대신 산책을 하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적고 순서대로 일하고 있다. 인생을 게임으로 생각하고 수려한 일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 투두리스트에 넣은 것은 3일 안에 해내고 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서 답을 찾아내고 있다. 주 5회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 활력 있게 살고 있다. 숫자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하고 있다네요. 아니요, 일부러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지향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건 끊어야 된다. 그럼 이걸 끊고 대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내가 이제 이룬 상태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읽으면 잠재의식에 각인돼서 그렇게 하게 행동이 변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거 쓴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번에 웹툰 보는데 산책하고 있다. 이게 제가 웹툰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진짜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한 번도 웹툰 안 봤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거를 제가 읽고 있어요. 운동을 5회나 하시나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지금 4회 했었는데 5회가 이제 목표라서 5회 운동을 하겠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바른 자세를 유지해. 또 자세가 제가 조금
안 좋아서 자세를 좋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미 이제 이룬 상태로 쓴 거예요. 미팅하실 때 보면 그렇게 자세가 바라 보이시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예. 멋지십니다. 아, 되게 영혼 없네요. 꼭 이 9가지 다 이루시도록 영원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쓰고 진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하려면은 그런 말을 흔히들 하거든요.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이제 그 끊어야 될 거를 잘 정하고 잘 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사실 쉽지 않고 잘 안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끊어야겠다 생각한 것들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나 이걸 끊고 대신 난 이걸 하겠다라는 것들을 쓴 거거든요. 오늘 하루 이렇게 찍어봤는데 뭐 소감 오늘 일정이 엄청 빡빡하고 타이트했는데 누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시시콜콜 물어보니까 뭐 재미도 있고 생각보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활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여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회사 다니다가 그것도 그렇게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할 생각했냐 했는데 뭐 힘든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막 후회 없냐 이러는데 힘든 것도 분명히 있는데 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좋아가지고 오늘 이제 하루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막 미팅 막 잡아서 하고 뭐 막 촬영도 막 제가 막 디렉팅하고 막 이런 게 재밌어요. 막 기획하고 막 만들고 제가 생각한 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뭐 소감 뭐라 말해야 되지? 재밌었습니다. 뭐라